연말 분양시장에 싸늘하게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던 둔촌 주공 청약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내년 건설과 부동산 경기 전반에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 기자, 일단 한때 10만 청약설이 돌았던 둔촌 주공입니다. 일반 분양까지 끝이 났는데도 결과가 신통치 않다면서요? 네, 일단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지난 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당해 지역 그리고 어제 1순위 기타 지역 청약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2순위 청약이 남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특별 공급분을 제외한 일반 공급분 한 3,700가구 모집에 약 17,400명 정도가 신청을 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7대 1에 그쳤습니다. 일단 숫자로만 보면은 미달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6대 1, 즉 모집 가구 수의 5배수가 넘는 인원이 몰리지 않으면 후순위 청약을 받게 됩니다. 현행 규정상보다 많은 사람에게 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비 당첨자를 뽑는 것이고, 또 둔촌주공의 경우 이에 따라서 한 못해도 2만 5천 명 정도 이상이 2만 5천 명 정도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다는 뜻인데, 여기에 지금 한참 못 미치는 인원만이 청약을 신청한 셈이고요. 여기서 한 17개 주택형 중에서 이제 절반이 넘는 9개 주택형이 이제 오늘 2순위 신청을 받게 되면서 지금 1순위 마감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제 1순위 당해 지역 청약을 진행한 장위 4구역 재개발 장위자이 레디언트 역시 이제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특공 물량을 제외한 이제 한 950가구 모집에 한 3,000명 정도가 안 되는 인원이 신청을 하면서 평균 경쟁률 3.1대 1에 그쳤고요. 이 역시 한 16개 주택형 중 12개 주택형이나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해까지만 해도 1순위 당해 마감이 당연했던 이 서울 주요 입지 분양 단지마저 굉장히 지금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불패라는 말도 옛말이 된 셈입니다. 지금 장위 4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재개발 최대어죠. 예. 이 둘 단지 다 굉장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던 단지들인데, 실제로 이제 견본주택의 경우도 이제 사전에 뭐 가서 방문 접수가 굉장히 꽉 찰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두 곳 아닙니까? 예. 정작 청약 결과가 이런 관심도에 못 미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좀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예. 특히 이제 둔촌주공과 장위 4구역 모두 좀 정부가 중도금 대출 한도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려준 이후 처음으로 나온 단지라는 점이 좀 이 같은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 중도금 대출 혜택도 마다할 만큼 대출 이자 부담이 높다는 그런 소리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통상 이제 신규 분양이라는 게 기존 주택 가격 대비 분양가가 한 최소 10% 넘게 저렴할 때, 바꿔 말하면 10%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될 때 이제 가수요를 포함한 청약 수요가 몰리고, 한 5%에서 10% 정도 저렴할 때, 즉 시세 차익이 한 10% 안쪽으로 이제 생각이 되면은 실수요자 위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단지 모두 좀 인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좀 분양가가 크게 경쟁력 있지 않았고, 따라서 견본주택에 몰렸던 인파가 실제 청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셈입니다. 실제로 둔촌주공 인근에 이제 좀 새로 지어진 고덕 그라시움만 봐도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지난달 실거래가가 한 13억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같은 면적의 둔촌주공 분양가가 한 13억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죠. 또 여기에 실거래가가 좀 추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선뜻 청약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6월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레미안 원베일리가 160대 1대 1을 기록한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좀 한 자릿수 경쟁률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 둔촌주공은 내년 1월, 그리고 장위 4구역 같은 경우는 이달 말에 각각 정당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자체가 미달은 아니지만 지금 예비 당첨자 인원도 채우지 못할 만큼 좀 인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미계약 물량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내년 분양시장 향방을 결정할 가늠작격의 단지에서조차 좀 이런 우려가 짙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장 침체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약도 아쉬운 결과였는데 미계약 물량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러면 좀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 이어서 신규 주택 분양 시장까지 무너지면서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재건축 3대 규제 중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제도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그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도 건물만 튼튼하면 재건축을 불허했는데 이 같은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반면 주차 대수나 층간 소음 등을 보는 주거 환경 비중을 30%로 높였습니다. 구조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거주민의 불편이 심각하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의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총점수가 30점 이하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45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조건부 재건축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는 2차 안전진단 절차를 없앴습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만 4천 가구를 비롯해 노원, 강남, 송파 등 30년 이상 된 서울 및 1기 신도시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이렇게 바뀐 제도는 당초 예정보다 빠른 내년 1월 시행됩니다. 시장은 규제 완화에 안도하면서도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분양가가 시장 가격보다 많이 낮을 때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우하향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욕구들이 적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이어 재건축 3대 대못이 모두 뽑혔지만 공급 위주의 대책들인 만큼 부동산 한파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이렇게 재건축 대못을 하나 뽑아낸 셈인데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양이 안 된다는 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자금 수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역시 건설사들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이제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좀 분양 시장 열기가 꺾이면서 미분양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지난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한 4만 7천 가구 정도로 이제 부동산 침체기를 가르는 기준인 5만 가구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또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한 달 새 특히 서울에서만 12% 증가하면서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중에서도 이 준공 후 미분양이 늘면 공사가 끝났는데도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건설사 유동성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금리 인상으로 건설사가 좀 신용 보강을 제공한 PF, ABCP 금리가 거의 10에서 15%대에 육박하고 또 일부 현장에서는 20%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우량한 건설사가 지금 신용 보강을 제공한 현장도 그렇고요. 예. 지금 이런 이자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사 대금까지 못 받게 되면 아니면 늦게 받는다거나 이러면 예.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는 곧 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둔촌주공이나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하는 현장인데 이런 회사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재건축을 비롯한 좀 도시 정비 사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지금 중소형이나 대형 건설사 할 것 없이 좀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현장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 그리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네. 올 들어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금 대형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도 굉장히 나빠진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인 좀 현대건설, 또 HG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대우건설, 롯데건설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3분기 기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현산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 흐름이 조 단위 이상 깎아먹은 예. 그런 셈이 되고요. 장위 4구역 시공사인 GS건설도 지금 1년 새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기대했던 사업장의 청약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지금 최종 경쟁률 5대 1을 이런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종 경쟁률이 5대 1을 넘지 못하면 미계약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일단 둔촌주공의 경우 당장 내년 1월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계약 물량이 한 30%가 넘으면 이 사업비 차환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PF 차환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시공단이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차입금이 추가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아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상태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는 돈은 늘고 또 돈 들어올 구석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착공 물량, 즉 건설사 매출에 반영될 이런 착공 물량이 올해보다 한 23% 이상 줄어들면서 본격적인 다운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방서호 기자였습니다.